교회가 부부와 가정 중심의 문화로 인해 늘어나는 1인 가구를 품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싱글 미니스트리의 중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정부와 교계는 2024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가 주최한 2024 청년 말씀 집회에 예상을 넘어 1,000명이 모였습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카이캄이 제49회 목사고시 면접 전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 초청교회에서 새봄 은혜 집회를 열고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마음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혼자 사는 싱글 1인 가구 수가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잠들며 생계를 유지하는 싱글에게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외로운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교회는 이들을 어떻게 품고 있을까요?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인 가구 천만 시대입니다. 전체 국민 중 20%가 기독교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1,000만 중에 800만 1인 가구는 믿지 않는 세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다니는 200만 싱글 가구는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해 생활하고 있을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싱글 미니스트리를 하는 교회는 교회 일꾼이 모자라질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사역의 주체는 한 사람이에요. 한 가정이 아니에요. 가나안 성도 1,000명을 대상으로 왜 교회를 떠났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35 넘어서 결혼을 안 했는데 갈 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깨졌는데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싱글 미니스트리는 개개인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역 방안입니다. 지역별, 나이별, 결혼 여부로 부서를 나누고 그 안에서 역할을 부여하는 지금의 사역 형태로는 개개인의 신앙을 키우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800만 싱글 가구는 새로운 전도의 대상입니다. 한국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구원의 대상입니다.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되었다. 절대 다수를 차지했었습니다. 거의 90% 가까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1인 가구들을 계속적으로 매년 조사를 해보면 내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굳이 남편이 필요가 없어서 1인 가구로 사는 게 좋고 앞으로도 혼자 살 거야 라는 분들이 전체 1인 가구의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200만으로 추정되는 1인 가구 성도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대책을 강구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싱글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뭔가를 같이 대화를 통해서 나눠보면서 싱글들과 같이 어떤 프로그램 하나씩 작은 거라도 만들어 가다 보면 그룹을 져서 그 사람들 담당하는 교육자를 둔다든지 또 어떤 리더를 둬가지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계속 체크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 사단법인 오픈도어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41%는 1인 가구로 전국 1인 가구 수를 합하면 서울시 인구보다 많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부부 중심인 상황에서 1인 가구의 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싱글 미니스트리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는 자연재해의 주요인은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이 불러온 기후변화입니다. 거기에는 과소비로 넘쳐나는 폐기물이 가져온 환경오염이 있는데요. 폐자원을 새롭게 활용하는 새활용 현장을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새활용 프라자 입구에 위치한 하마 조각상. 이 예술품의 재료는 골판지입니다. 버려진 골판지로 만들어진 이 조각품은 재활용 수준을 넘어 새롭게 태어난 새활용품이 된 겁니다. 이렇듯이 이제 폐자원을 활용해 전혀 다른 기능의 예술품이나 새로운 사용 목적을 가진 새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간 지구에 버려지는 폐지는 80톤, 일회용 컵은 84억 개입니다. 이런 일회용품이 바다에 떠다니면서 환경오염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기후재난은 급기야 기후위기로 연결됩니다. 전 세계의 기후재난으로 인한 화재 발생 손실액만 330조 원에 이릅니다. 호주에서 일어난 산불은 벌써 몇 달째 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재앙 시대를 막기 위해 다양한 시민단체의 실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 새활용 프라자가 바로 그 현장입니다.
쓰레기 없는 도시 서울이라는 사회적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업사이클과 제로 웨이스트라는 혁신 가치를 정의하고 발산하는 전략 방향성을 가지고 자원순환의 가치를 전달하는 교육적 기능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기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한 이 작은 실천들은 재활용을 넘어 생활용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서울 생활용 프라자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모두 생활용 제품으로 채워졌습니다. 의류 원단을 감아놨던 종이 심진 지관으로는 고양이들이 노는 공간인 캣타워로 변신했습니다. 폐타이어로 만든 스피커도 인상적입니다. 생활용이라는 것은 버려지는 폐기물에 기술과 디자인을 입혀 완전히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 생활용 프라자는 지난 2017년 개관한 이후 시민 약 54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한국 기독교계도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바로 원데이 클래스입니다. 이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시민들이 함께 체험할 생활용 제품 만들기는 재생지로 만드는 메모꽂이, 버려진 물품들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드니 자원의 재순환에 도움을 주고 환경 보전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재생지를 사용함으로써 새 종이를 사용하는 것보다 염소 화학물질 발생이 적어지기 때문에 재생지를 사용하는 것이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이 사업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실천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지구를 위한 52주 실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달 주제로 재활용 제품을 만나봅시다 란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오늘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들이 좀 이곳에서 배워갔으면 좋겠고요. 환경오염이 불러온 기후위기는 인간이 노리는 과도한 소비 생활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재활용을 넘어서 폐자원으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생활용은 다가올 기후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부산 2024 청년 말씀 집회가 애초에 참가자를 1,000명으로 계획했지만 예상을 훨씬 넘어 2,000여 명이 신청하는 열기를 보였습니다. 현장을 부울경본부 이진우 PD가 취재했습니다. 2024 청년 말씀 집회가 부산 동래 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당초 1,000명만 수용할 예상으로 신청받았지만 2,000여 명이 몰리는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한번 열어보니까 2,000명 정도가 연락을 주셨습니다. 1,000명밖에 저희가 선착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1,000명에서 끊었지만 정말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청년 말씀 집회는 수련회를 자체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작은 교회들을 위해 부산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합사역으로 시작됐습니다. 말씀 집회에 참석한 청년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네, 일단 다른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 정말로 감사드리고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청년 말씀 집회를 준비하는 수고보다 청년들의 반응은 큰 기쁨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에너지를 많이 썼다기보다는 오히려 에너지를 많이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산 청년 말씀 집회의 성공 사례는 청년 전도를 위한 본보기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사역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구티비 뉴스 부울경본부 이진우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카이캄이 4일 제49회 목사고시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카이캄은 지난해 목사고시 청원서를 접수해 지원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마쳤고 4일에는 필기 전형을 통과한 136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면접관으로는 김상복 목사와 김승옥 목사, 마평택 목사 등이 참여했고 이들은 지원자들의 목회 철학과 목표 등을 질문했습니다. 카이캄 김상복 고문은 면접자들에게 목사는 모든 질문에 대해 성경적인 답이 있어야 한다며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생각과 말이 체화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 지원자는 면접관의 질문에 이 길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었다며 목사고시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이끄심을 느끼면서 이 길에 더욱 확신을 가졌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면접 전형을 통과한 학생들은 3월 11일 최종 합격 통보를 받게 되며 다음 달 22일 제49회 목사 안수식에서 임직받게 됩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초청교회에서 2024 세봄 은혜 집회를 열고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마음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군산드림교회 임만호 목사는 진정한 회개와 신앙은 결심이 아닌 결단으로 시작된다며 다음 세대를 위한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집회를 주관한 초청교회 박중원 목사는 현재 기독교 청소년과 아이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며 다음 세대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이번 집회가 중요하다고 집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힘들고 또 교회에도 주일학교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또 우리 주일학교가 불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또 많이 일어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2월 26일부터 3일간 진행된 이번 집회에는 절대가치의 복음과 교육, 점점 왕성해지는 생애,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등 여러 주제를 통해 신앙 성장을 위한 복음의 비전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전국 40개 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3,000명 이상 늘려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4일까지 의대 정원 신청을 마감한 결과 증원 신청은 총 3,401명으로 지난해 1차 조사 당시 최대치인 2,800여 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은 전체의 72%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한 희망이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에도 4년 동안 학교생활 기록부에 남아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생부에서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고 해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도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지난해 33,000달러대 후반까지 회복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행은 5일 1인당 GNI가 33,745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2.6% 증가한 수치로 원화로 환산하면 4,4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명목 GDP가 원화 기준으로 3.4% 성장한 데다 2022년과 비교해 원달러 환율이 안정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 1인당 GNI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가 2021년에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환율 상승으로 다시 뒷걸음질 쳤다가 지난해 소폭 증가해 2년 연속 감소를 면했습니다. 경찰이 기존 영상을 다른 영상에 겹쳐 만들어내는 이른바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관련 범죄 단속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분에서 10분 이내에 가짜 영상 여부를 분석해내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제작된 기존 소프트웨어와 달리 한국인과 아시아 계열을 포함한 인물 5,400여 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탐지율을 80%까지 높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탐지율이 100%는 아닌 만큼 증거 자료보단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헌법상 낙태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프랑스 의회는 현지 시간 4일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합동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22년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며 사실상 낙태를 금지해오고 있어 낙태권에 관한 두 국가의 상반된 입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교황청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며 프랑스의 이번 헌법 개정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5일 중국에서 열린 전국 인민대표 대회에서 취임 이후 첫 정부 업무 보고를 진행한 리창 총리는 이 같은 경제 성장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투자 기관들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불황과 디플레이션 우려 등을 고려해 4%대 성장을 예상했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를 상회하는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 리 총리는 이 같은 성장률 목표에 대해 국내외 형세와 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필요와 가능성을 함께 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정부 시위로 치안이 악화된 IT에서 공항을 장악하려는 갱단원들과 군경 간의 대규모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4일 IT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선 중무장한 갱단원들이 투생 루베르튀르 국제공항 시설에 난입해 군인과 경찰관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당시 공항은 일시 폐쇄돼 항공기나 승객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전날 IT에선 포르토프랭스 일대 갱단 연합체인 G9의 국립교도소 습격으로 3,700여 명의 죄수가 탈출했고 1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폭력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IT 정부가 비상사태와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지만 몇 시간 만에 이러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18억 4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날 부과된 과징금은 애플의 전 세계 매출의 약 0.5%로 시장 예측보다 3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유통과 관련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EU의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애플은 EU 집행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지만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를 웃돌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영남, 제주도는 내일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구름이 지난 뒤부터 기온은 다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강릉 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13도, 대구와 부산은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도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 신입생이 단 1명뿐인 나홀로 입학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입학식 자체를 열지 못한 초등학교도 전국적으로 150여 곳이나 있었는데요. 해가 바뀔수록 저출산 시대, 학교 소멸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